미국은 연 이틀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라고 맞짱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의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 연관성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윤여삼입니다. 네, 이란의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중대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뭐 미국 쪽 일부 이제 헬기 추락이라든지 다시 이란 쪽의 공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공격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자기 생일까지는 어느 정도 종전의 가능성을 좀 높게 제시했는데 다시 확전되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아주 민감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물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 쪽에 부담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 변동성도 연동돼서 같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자금 조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어제도 뭐 오라클 실적이 있긴 했는데 또 2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달 계획이 얘기되다 보니까 많은 불안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부담이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 이게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빚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에너지 그리고 AI 패권 경쟁 이런 부분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 리포트에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분명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 accumulation이죠. 이 AI의 경쟁과 함께 에너지 쪽 헤게모니, 뭐 이런 쪽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쌓아야 됐고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도 쌓아야 됐고 그런 쪽에서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뭐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우리 작년에 DDR5 현물 가격이 대략 한 5, 6달러 하던 게 지금 40달러를 넘어 50달러. 그리고 유가도 전쟁 노이즈까지 더해져서 지금 100불 내외에서 한 분기 이상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자원들 가격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민감도가 높아져서 여기에 따르는 가장 큰 리스크 노이즈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주요국 총화 정책의 긴축, 그러니까 이 금리도 금융 착조 조달 측면에서는 큰 비용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까지는 순현금 흐름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쯤 가면 순부채, 대규모 조달에 따른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인 만큼 거기에 따른 금리 민감도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A 축적보다는 어큐뮬레이션보다는 C 커스트 단에서의 리스크들도 이제부터 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동안 AI 관련돼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이 우위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리스크를 보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감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지 시장도 원만하게 오를 텐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유리할까요? 예, 아이러니하게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을 때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연준이 정말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동성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이 높아졌는데 연준의 긴축은 금리 인상은 다른 금융 비용 쪽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되려 지금 저희는 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월드컵 이후 미국의 소비 여건들 최근에 고용 지표는 좀 안정화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가계는 이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나면 소비가 탄력이 줄게 될 텐데, 아니, 그럼 경제가 나빠지면 더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과 아까 쌓였던 이 비용들 측면에서 금리가 안정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매크로 장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려 미국의 소비 중심 지표가
좀 탄력이 둔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이 골디락스 안정화시키는 데 또 중요한 이제 매드 위주 구 시장으로 조금 전환되는 매크로 환경은 지금부터는 이 코스트를 낮추는 쪽에 뉴스플로우를 좀 주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은 세계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력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안보로 또 처리가 되죠. 비용을 과다하게 또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상승기에 비용은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 과다에 따른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리포트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인데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주들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분석을 해놔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다시금 좀 시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와트당 단가는 지금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태양광 산업에서 중요한 게 태양광 자체 이제 모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싸게 파는지 그런 기업이 승리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 접근권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전력을 누가 더 잘 생산하느냐, 그 효율을 얼마나 더 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모듈 가격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땅이나 뭐 지붕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토지, 인허가 그리고 전력 수요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체적으로 같은 땅에 지붕 위에 이제 태양광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초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얘기할 때 최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차세대 태양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관념상 실리콘을 대체하는 물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쌓으면 그 위에 차세대 태양 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덮거든요. 그러면은 열 효율을 더 가파르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텐덤 효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실리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보완인 거죠. 실리콘 자체적으로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은 더 좋은 게 그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깔고 열 효율 더 내면 되니까, 전력 더 공급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대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겠죠. 앞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기술 경쟁력 우위 있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야외 검증이나 그리고 금융 조달은 뭐냐면요, 기술력 있으니까 아무래도 믿고 맡기는 거겠죠. 자금 이런 것도 대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IPO 모멘텀 이런 부분도 한 스푼 더 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쟁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스페이스X 그런 부분이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주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주 발사 관련한 비용을 줄이고 우주 가는 전력 시스템의 무게를 확 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경량 전력망을 누가 어떻게 잘 제공하느냐, 이 기술이 있느냐, 이게 또 승부를 가릴, 성패를 가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상 같은 경우에도 고효율 텐덤 필요하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초경량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재는 굉장히 필수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탑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5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 셀이나 그리고 모듈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 어떤 쪽으로 맞물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그룹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하나엔진이 AM이라고 해서 애프터 마켓의 매각설이 이제 풍문으로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일주, 그러니까 보도를 낸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그룹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을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그룹에 대해서 워낙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다가가게 되는지 투자 전략을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입니다. 네, 보니까 그 하나엔진에서 AEM 애프터마켓 사업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기업 측에서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공시를 통해 보였습니다. 다만 그룹 내부에서 사업 재편이 착수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기도 하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문이 돌았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문제인데 항상 이제 하나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런 부분으로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죠. 어떤 시각으로 이 이슈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엔진의 최대 주주가 하나임팩트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임팩트의 최대 주주는 하나에너지이고 그 하나에너지는 이제 하나그룹의 장남, 차남, 삼남 이 세 분이 합산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재편을 통해서 기업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엔진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임팩트는 이전에도 그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 일부 참여해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에 5,300억 정도를 지출했지만 여기 해당 지분에 대해서 2025년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기타 기관의 블록들 통해서 차익을 한 1조 8천억 정도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임팩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 하나엔진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재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M 애프터마켓이라고 엔진 판매 이외에도 정비, 유지, 보수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창출력이거든요. 캐시카우 그런 부분도 든든한 그런 마켓인데 이러한 자금이 하나그룹의 재편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인 투자로 이용될 수가 있을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그룹 쭉 볼 때도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슈 설명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장중 저점에서 확 끌어올려주는 게 SK 하이닉스 아닐까요? 물론 외국인의 매도는 1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러한 반도체 투톱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힘을 좀 쫙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또 KB증권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리포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출장을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현장의 흐름들을 쭉 느껴보니까 AI 관련해서 역시나 메모리 기판의 공급 부족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6월만 하더라도 고객사가 느끼는 겁니다.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판의 리드타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6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4주 동안 이제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확실히 공급 부족 현상이 맞구나 이런 데이터가 제시가 됐고 또 내년 물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에 최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하반기는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약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성장이라고 해서 매번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꾸준히 트렌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에서 하반기는 엣지 디바이스로 갑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뭐 클라우드 같은 데서 끌어 쓴다라고 보시면 이제 기기 자체 안에서 뭔가를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쉬운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델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 에이전트 PC를 출시를 하고요. 또 신형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HBM, LPDDR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캠 이런 부분, HBM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메모리의 그 범주가 더 필요하게 되다. 이걸로 좀 느끼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신공장들이 HBM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세 공정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수급이 정말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좀 눌리고 반도체 흐름들, 뭐 대형주 위주로 약간 눌리더라도 반도체의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좀 수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올해 반도체 메모리단에서 매출량이 50% 증가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좀 언급되는 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힘이 붙는 이유도 바로 이런 테마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인데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더라고요. NH투자증권에서 42만 5천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물산이니까 건설 업종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건설부터 보면은 평택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이제 하이테크를 수주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하반기 매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대양 원전 SMR 사업이 있습니다. 베트남, 루마니아, 사우디 대형 원전 쪽이고요. 그리고 스웨덴 SMR 쪽이죠.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계사 배당 수익 이런 부분 좀 짭짤한 느낌이 있는데 60%에서 70% 주주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5.1% 그리고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19.3% 정도.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의 핵심 근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올해 특별 배당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삼성물산에 대해서 배당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서사 안에 녹여 있다라는 점 보여드립니다. 판단해 보시죠.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SK증권에서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고요. 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시총이 얼마 안 돼요. 한 6조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은 25조 정도 나타났고 수익성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2,500억 원 오르는 그런 구조라고 언급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고객사의 증산이 있고요. 내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증산이 있고 글로벌 다른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여타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그렇다 할 만한 모멘텀은 아닌데 LG 디스플레이만큼은 좀 제외된다. 이게 예외가 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실어갈 수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밸류 매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동안 이제 돈 많이 쓰는 그런데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는 약간 줄이면서 실속을 챙기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변화했다는 게 이 리포트의 좀 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연 2에서 3조 원 정도로 이제 축소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내려가는데 이익률은 좀 올라가는 좀 긍정적인 패턴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확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런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됐구나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새롭게 리포트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 렌의 대표주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일단 뭐 SK텔레콤이나 노키아와 AI 렌 관련해서 파트너십 한 실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 3사의 레퍼런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에 어떤 경로로 가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장비 쪽에서 봤을 때 HFR이 대표주의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AT&T라고 해서 이제 벤더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게다가 주가는 좀 낮다 보니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젠슨한 CEO가 와서 SK텔레콤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협력하자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피지컬 AI 활성화에 현재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5G 같은 경우에 뭐 5G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이제 5G SA라고 하는데 그거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6G 망 투자 이런 부분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촉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 또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여타 뭐 무선 사이클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졌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주파수 재경매 이슈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지상망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섹터를 거치던 간에 어떠한 경로를 가지던 간에 협력사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는 HFR이 AI 렌의 대표주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유지 이유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